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언어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은경 프로님 모시고 현금 1억 무상 증여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현금 1억 무상으로 증여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대표님들 입장에서 뭐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절세 기반으로 뭔가 플랜을 하셔서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현금 1억을 무상으로? 그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법인 컨설팅 한 17년 정도를 해오다 보면 이제 소득 구간이 너무 높으셔서 세금이 너무 이제 많다 이런 조금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억까지도 지금 1억이 10%의 증여세인데 소득으로 1억을 받아가시게 되면 세금이 뭐 24%에서 33% 사이 그렇죠. 구간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여가 유리한 건 맞는데, 증여를 얼마까지가 이제 비과세 한도고 증여를 얼마까지 이제 줄 수 있는지 오늘은 이제 무상으로 현금 증여인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증여재산 공제가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 무상이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세 번째 무상담보 제공, 그다음에 네 번째 요즘에 창업도 많이 이제 혜택을 주시는데 창업자금 증여 특례.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로 이제 증여와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증여를 1억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여재산 공제에 활용하시는 한도를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합산 부부가 배우자 공제가 6억이 가능하시고요. 직계존속 비속이 5천만 원, 그다음 미성년자가 2천만 원, 기타 친족이 6촌 이내, 그다음에 인척 4촌 이내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전후 2년 내에 각각 결혼자금 공제 1억씩 신설이 됐습니다. 24년도에. 그래서 증여 한도를 잘 활용만 하셔도 이렇게 비과세로 사전에 증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왔었고, 그 이제 한도 금액도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그건 아직 이제 올해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도 살아있는 이렇게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증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이 비과세 한도로만 증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꽤 크니까 실행을 안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 먼저 소진을 시키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소개해 준 게 이제 증여 재산 공제, 네. 가족 간에 그걸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럼 이건 대부분 뭐 우리 영상 시청하는 대표님들이 해당이 좀 다 되시는 얘기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니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것 같네요. 네. 네네. 기존에 10년 동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비과세는 10년 동안 합산을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자녀한테 만약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시면 이제 나머지 이제 5천만 원이나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녀분한테 증여를 할지, 증여를 이미 하셨다고 하면 무상으로 이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지금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따라서 금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자를 제외한다라는 대통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이 안 되지만, 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시게 되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줘도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까 5천만 원 비과세에 1천만 원 이자가 넘지 않게 하게 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 그렇죠. 합쳐서 증여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적정 이자율이 4.6%를 곱해서 이자를 직접 이제 주고받고 하는 차용증을 쓰시고, 현재 실제로 이자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금 대여 차용증만으로도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법정이 좀 서로 부딪히기는 합니다만 네. 오히려 요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네. 요거는 조금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4년 5월 1일 날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2억 무이자로 2%대의 대여 시에 증여세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네. 적정 이자는 2억에 아까 이제 제가 인정이자 4.6%라고 6%?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1년에 나오는 이제 이자를 계산해 보면 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이자는 그냥 지급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1천만 원을 네. 넘지 않기 안 때문에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2억까지도 무상으로 대여를 하셔도 92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은 쓰셔야 되지만 네. 실제 이자 없이 자녀한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2억까지 주셔도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4억을 만약에 4.6% 계산해 보면 1,840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 초과하네요. 네, 그러면 네. 1,0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1,840만 원, 증여세 납부 10년 동안 합산하여서 증여금액이 이제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1,000만 원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990만 원,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거는 실제로 이자를 납입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빼고 네. 계산을 하는군요. 네네네. 예, 예. 1,000만 원이 넘는 부분만 증여로 신고가 네네네.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무상으로 이자가 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신 그 겁니다. 대신 증여를 신고했을 때 가능한 얘기네요. 네네. 네네네. 3번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매월 이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라 해서 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라 해서 27.5% 신고고 나머지 차액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영업대금이라는 거는 일반 증여세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굳이 27.5%의 세금을 내가면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밑으로 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시되 이왕이면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공증까지 확인해 놓으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으로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왔다 갔다 뭐 납입을 안 하셨어도 이 날짜나 원금을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이자 원금 상환 시 부채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소득, 자금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아버지 뭐 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 소득으로 나는 이자를 납부할 것이다 라는 소득 증명이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는 비영업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일이 2월 10일까지 자연적으로 이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 할부나 원금 분할 상환은 상환 기간을 뭐 10년에서 15년 하셔서 반드시 원금은 상환하시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부자간, 자식하고 부모 관계에서도 저런 금전대차 계약서는 유지를 하고 저런 점에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무상 담보 제공을 활용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하는 자는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증여 의제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증세법상 시행령 27조에 관한 법칙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도 무상으로 담보로 금전을 취득했다 이런 사실들이 조금 포착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갖고 계신 건물에 제가 임대로 무상으로 가게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래 계약 임대차 계약서 없이 부모님의 가게에서 내가 뭐 빵집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 하시면은 증여 의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적정 이자 4.6%로 이자를 계산해서 실제 1,000만 원이 안 되신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4.6%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임대료를 내시는데 그 이제 1년 동안 한도가 1,000만 원이 안 넘으시면 이것도 아까 무상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안 내셔도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뿐만이 아니라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료를 활용하실 때에도 무상 대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소개해 주신 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무상 혹은 좀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창업 자금 증여 특례라고 해서요. 네.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포함되는 건데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증여하실 때 가업을 물려받는다라는 전제하에 네.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창업할 때 창업자금을 이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이제 혜택이 있거든요. 네. 앞에서는 이제 뭐 1, 2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이 60세 이상 수중자의 부모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5억 공제, 증여세를 5억 공제 받고 50억 한도 내에서 10%만 세금을 내시면 창업 자금으로 증여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10명 이상의 신규 교육을 이제 창출을 하시게 되면 100억 한도까지 확대가 되는 창업 증여 특례를 받으셔서 창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후관리 요건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 상장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으로도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시거나 4년 이내에 100%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은 이제 도소매나 카페 등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폐수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의 가업을 해서 뭐 제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통신판매나 음식점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 특례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이 사업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부모님의 그 기업 네. 그쪽에서 운영하는 업종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업종은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증여가 일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좀 설명을 네네.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비과세로 정해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를 꼭 한번 먼저 따져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증여 전략, 누구에게 할 거냐, 자녀법인한테 할 거냐, 그다음에 세대를 생략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많은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은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나 방법들을 이제 약간 무상 대여나 이런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또 자녀 법인을 또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룸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할 건지 제가 최근에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증여를 하고 싶은데 금액을 얼마로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셨는데 아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씩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이제 한다고 하면 양측에서 1억씩 했을 때 2억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타이밍 언제 줄 거냐, 금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재산을 줄 거냐, 꼭 현금이나 주식을 활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또 증여하실 때도
방법을 또 연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냐, 일반 증여냐, 가업 증여 통례냐, 아니면 창업 특례를 통해서 내가 자녀분한테 자금 출처나 이 증여를 해주실 거냐, 그다음에 몇 해에 걸쳐서 좀 해주실 거냐. 자녀가 이제 20세까지는 2천만 원인데 또 사전에 2천만 원을 증여하셨어요. 성인이 됐을 때는 나 이미 증여했으니까. 성인이 되면 추가로 이제 3천만 원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해에 거쳐서 얼마의 금액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 개개인별로 다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전략,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좀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프로님 모시고 자녀에게 현금 1억 무상 증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실제 그 증여부터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까지 그 다양한 형태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에 맞는 방법을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프로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창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